흔히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 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위, 진, 남북조 시대 세 시대가 따로따로야. 위는 삼국지에 나오는 위호촉의 삼국시대를 뜻해. 진은 한자로 진이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시황제의 진과는 한자가 달라. 남북조는 한족이 세운 여러 나라인 남조와 유목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인 북조를 합친 말이고, 위진시대와 남북조 시대 중간에 5호 16국 시대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시대가 되는 거지. 위나라 중심의 삼국시대, 위를 계승한 진이 통일,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순서야. 그리고 수나라가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나라가 다투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 진나라, 한나라에 이어 중국을 세 번째로 통일한 거지. 한자로 다시 제자를 써서 중국을 재통일했다고 해. 수나라가 멸망한 다음 당나라가 들어섰지. 그래서 삼국시대, 진,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수, 당 이렇게 되는 거지. 전에 배운 중국 역사를 처음부터 복습해 볼게. 중국은 중국 문명부터 시작하지. 중국 최초의 나라는 하왕조, 다음은 상왕조, 다음은 주왕조야. 주왕조는 수도를 서쪽의 호경에서 동쪽의 러양, 동주로 옮기면서 힘이 약해져. 그 틈을 타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싸우는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돼.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법가사상을 채택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지. 진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한나라 고조가 중국을 재통일했지. 또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뉜다고 배웠었지. 그 중간에 왕망이 반란을 일으켜 신을 세웠다고도 했고, 전한의 고조와 무제, 신의 왕망, 후한의 광무제 이 네 명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전한 다음 신, 신 다음 후한 다 합쳐서 정리해보면 하,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전한, 신, 후한 여기까지 배웠어.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후한의 멸망부터 시작할 거야. 중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분열과 통일의 연속이야. 중국을 통일했던 한, 후한이 멸망하자 중국은 다시 분열돼.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처럼 중국도 위호촉의 삼국시대가 시작되지. 그런데 왜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제목처럼 삼국시대라 하지 않고 위나라만 들어가냐고? 삼국시대 위호촉 중에서 조조의 위나라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이야. 촉은 위에게 정복되었고 위와 오는 진에게 멸망했지. 즉 분열되었던 삼국시대를 진이 통일한 거야. 여기까지가 위진이야. 그런데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진이 멸망해. 당시에는 중국 만리장성 넘어 북쪽의 유목민족 5개, 즉 흉노, 선비, 갈, 저, 강족이 강력했어. 얘네를 오랑캐 호자를 붙여 오호라고 해. 이 오호가 각각 16개의 나라를 세워. 16개 나라를 한자로 16국이라 하지. 합쳐서 5호 16국 시대, 즉 5호 16국 시대는 5개 북방 유목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우고 서로 싸우던 시대야. 그런데 중국에서는 황허와 양쯔강 북쪽을 화북이라 불렀어. 여기서 화는 중국을 뜻하고 북은 북쪽을 뜻해. 중국의 북쪽이란 뜻이지. 화북지방 밑을 양쯔강 남쪽이란 뜻의 강남이라 했어. 당연히 북방 유목민족들은 자신의 본거지와 가까운 화북지방에 나라를 세워. 그래서 오호가 화북지방에 세운 16개 나라들이 서로 싸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 하는 거지. 그러면 위를 정복해 삼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통일했던 진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 민족인 한족이 세운 진은 막강한 5개 유목 민족인 오호를 당해내지 못하고 양쯔강 남쪽인 강남으로 도망쳐 동진을 건국하지. 지도로 보면 중국의 동쪽이지. 그래서 동진이야. 시간이 지나자 중국의 북쪽인 화북과 중국의 남쪽인 강남에 여러 나라가 생기게 돼. 화북에는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등 5개 북방 유목민족의 여러 왕조가 생기게 돼. 이걸 북쪽 왕조라는 뜻의 북조라 하지. 강남에는 동진, 송, 제, 양, 진 등 한족의 여러 왕조가 생기게 돼. 이걸 남쪽 왕조라는 뜻의 남조라 해. 이 둘을 합쳐 남북조 시대라 하는 거야.
5개 북방 유목민족인 오호 중 선비족이 세운 북인만 기억하면 돼.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화북을 통일하지. 그런데 북방 유목민족인 선비족은 무식해서 원래 중국민족인 한족보다 문화가 딸렸겠지. 그래서 북위의 효 문제는 자신들보다 우수한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 한족의 문화를 적극 장려했지. 즉 한족의 제도를 받아들였어. 이걸 한화 정책이라 하지. 즉 한족을 따라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수도를 동주, 후한, 조, 위, 진의 수도였던 역사 깊은 러양으로 옮기고 선비족의 언어와 의복을 금지하고 한족의 언어와 소매가 넓은 의복을 사용하게 했으며 선비족의 성씨마저 한족의 성씨로 바꾸게 하지. 또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도 장려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섞거나 이걸 호화, 한이 융합됐다고 해서 호한융합이라 해. 호한융합과 한화 정책은 같은 뜻이야. 한족처럼 바꾸자는 거니까. 그렇다고 북방 유목민족이 한족을 닮아가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 한족도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였지. 원래 한족들은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 이때부터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게 돼. 즉 북방 유목민족과 한족이 서로 영향을 주었던 거지. 아까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이 막강한 북위를 피해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을 건국했다고 했지. 강남에는 동진 이후에도 여러 한족 국가들이 생겨나. 당시 강남은 미개척지였어. 그런데 강남은 남쪽이라 기후가 따뜻했고 자원도 풍부했지. 이들 나라가 강남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강남은 경제가 발전해 추운 화북을 능가하게 되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어. 구품중정제란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법이야. 한마디로 관리 추천 제도지. 관리를 추천받아 뽑는 제도야. 구품 플러스 중정 플러스 제.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지방의 인재를 구품으로 나누어 추천하면 국가에서 관직을 주는 제도야. 합쳐서 구품 플러스 중정 플러스 제. 원래 지방에 숨어있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중정관을 지방의 몇몇 호족들이 자신의 친척을 추천하게 되자 점차 일부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어 명문 가문인 문벌귀족이 돼 문벌귀족 사회가 성립된 거지. 지방 호족이 중앙 문벌귀족이 된 거야. 그 결과 능력보다 가문을 중시하게 됐고 관리들은 황제보다 문벌귀족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지. 그래서 결국 황제권은 약화돼. 당연히 황제는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북위의 황제들은 황제가 곧 부처라는 사상을 퍼뜨려 부처의 힘을 빌려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황제 자신의 얼굴을 본뜬 불상을 만들기도 했어. 그게 바로 무려 14m 높이의 원광 석굴사원이야. 그리고 다른 불상들도 황제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 춘천국 시대 때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 즉 무의자연 배웠지. 노장사상. 이때까지는 사상, 즉 학문에 불과했는데 남북조 시대 때에는 더욱 체계화되어 종교인 도교로 발전돼. 춘추전국 시대 때의 노장사상에다 신선사상과 민간신앙까지 추가된 거지.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교가 된 거야. 춘추전국 시대와 구별해.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춘추전국 시대는 노자와 장자, 도가, 무의, 자연이야. 북조와 남조는 왕조의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아. 꼭 기억해. 북조는 유목민족의 전통이 강했고 남조는 한족의 전통이 강했어. 먼저 북조의 문화를 볼게. 아까 북이 효 문제의 한화 정책과 호한융합 배웠지? 이렇게 북조는 한족의 우아하고 고급진 문화에다 유목민의 강건하고 소박 간소한 문화를 섞었어. 남조의 문화는 한족만의 문화야. 왜냐고? 강남에는 북방 유목민족이 없었거든. 그래서 도연명의 시인 귀거래사, 고개지의 여사삼도, 왕희지의 서해 등 한족의 우아하고 고급진 문화만 발달했어. 하지만 점차 노는 걸 좋아하게 되지. 그걸 청담사상이라고 해. 한마디로 고급지게 놀자는 거야. 춘추전국 시대 때 노자와 장자의 도가, 즉 무의자연 배웠지. 노장사상, 그것과 비슷한 거야. 속세를 떠나, 속세, 즉 세상을 떠나 자연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지. 중림칠연이라는 사람들이 유명했어.
대나무 숲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던 7명의 선비를 뜻하지. 춘추전국 시대의 도가사상과 헷갈리면 안 돼. 춘추전국 시대에는 노자와 장자, 무의, 자연이야. 589년 선비족 출신 수문제, 양견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게 돼 중국을 재통일한 거지. 수나라는 빨리 멸망했기 때문에 딱 2명의 왕밖에 없어. 나라를 건국한 문제와 그 아들 양제, 두 황제의 업적만 보면 돼. 앞에서 남북조 시대 부기 때 관리추천제인 구품중정제를 실시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문벌귀족의 힘이 강해지고 황제권이 약화됐다고 했지. 당연히 그 다음 왕조인 수나라를 세운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거제를 최초로 실시했어. 과거제는 너희들도 잘 알지. 과거 시험 보는 거. 장원급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과거를 보았지. 바로 그 과거제야. 수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한 목적은 관리추천제인 구품중정제로 세력이 강해진 문벌귀족 세력을 누르고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황제 자신에게 충성할 관리들을 뽑아 황제권과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어. 예를 들면 구품중정제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등의 문제를 내서 황제가 원하는 답을 쓴 사람을 관리로 뽑는 거지. 또 뽑힌 관리는 자신을 뽑아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거고, 똑똑한 관리를 뽑으니까 당연히 황제권 강화와 중앙집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수문제의 아들은 양제야. 양제는 초등학교 때 배웠지. 양제는 문제의 둘째 아들이야. 그런데 아버지 문제와 형을 죽이고 왕이 되지.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인 성격이었어. 양제가 한 일 중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원정이 유명하지. 먼저 대운하 건설이야. 운하가 뭐야? 한자로 운은 운반하다. 하는 강을 뜻해. 바로 강을 연결해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것이 운하야. 남북조 시대 때 좋은 기후로 인해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앞섰다고 했지. 강남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어. 화북은 정치의 중심지였고.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 입장에서는 강남만 잘 살면 안 되잖아.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이 있는 화북도 잘 살아야지. 그래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기 위해 대운하를 파기 시작해. 대운하는 강남과 화북을 연결해서 남북으로 나뉜 중국을 통합시키고 중앙집권하에도 큰 도움이 됐어. 대운하의 길이는 무려 2,700km나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90km거든. 무려 7배. 엄청나지? 대운하는 지금도 남아서 이용되고 있어. 또 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했어. 양제는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해 대운하를 강남에서 탁군, 즉 베이징까지 연결하지. 그래서 강남의 인력과 전쟁 물자가 운하를 타고 이동해. 그래서 탁군에 모이면 거기서 바다와 육지를 통해 고구려 땅으로 원정을 간 거지. 무려 113만 대군.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수와 똑같아. 하지만 양제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알지?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야. 안시성 전투는 아니야. 그건 당태종이야. 양제는 대운하 건설이라는 업적을 세웠지만 그건 결국 농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게다가 농민들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에 동원했다가 모두 패했지. 노동과 전쟁에 동원되면 농사는 누가 져? 농민들은 농사도 못 짓고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죽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지. 분노한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결국 수나라는 618년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고 말아. 수나라 다음 나라는 당나라야. 수나라와 달리 당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지. 당나라도 수나라처럼 3명의 왕만 기억하면 돼. 고조, 태종, 고종. 중국인들은 한무제와 당태종을 특히 좋아해. 마치 우리가 세종과 정조를 좋아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태종은 중국 정치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황제거든. 이때 마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 대부분이 청나라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또 정복 사업도 잘해서 중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어. 태종은 정관에 칠하는 중국의 번영기를 이뤘어. 한무제도 당태종과 똑같은 이유로 인기가 많아. 그런데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지. 안시성 전투 알지?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고 철수했다가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하잖아. 그리고 아들 고종에게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 이런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지.
당태종이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율령체제야. 율령이란 고대 국가의 법률, 율은 형벌법규, 령은 행정법규를 뜻해. 즉, 율령은 정치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 등 나라를 다스리는 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뜻하지. 그럼 당태종이 만든 율령체제를 알아보자. 먼저 중앙제도야. 삼성 육부제를 만들었어. 삼성이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말해. 3단계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지. 중서성에서 황제의 뜻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면, 문화성에서는 정책을 심의, 심사해서 결정해. 문화성에서 황제의 독재를 막을 수 있겠지. 그런 다음 상서성으로 전달되면 상서성에 속한 육부가 정책을 집행하게 되지. 즉, 중서성은 정책 수립, 문화성은 정책 심의, 상서성은 정책 집행의 3단계로 운영됐어. 삼성 육부제는 황제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황제의 명령이라도 삼성을 거쳐야만 시행될 수 있었어.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야. 2부는 관리 인사, 호부는 호적과 재정, 예부는 외교와 교육,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공부는 토목과 건축. 그래서 삼성 육부제야. 다음은 지방제도야. 전국을 주와 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해 다스리는 주현제를 실시했어. 배운 거 복습해보자. 주나라는 봉건제, 한나라는 처음에는 군현제였다가 나중에는 군국제로 바뀌었지. 시험에 잘 나와. 토지제도는 균전제인데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성인 남자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준 제도야.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세금인 조용조와 군역을 부담해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에 도움이 됐어. 또 국가는 농민을 통제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지. 당나라의 농민 지배 체제는 7세기 말 이후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쇠퇴하다가 당현종 때 지방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의 부하인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킨 안사의 난 이후 농민의 토지를 보장해주던 균전제가 무너지고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장원제로 바뀌게 돼. 또 조세제도는 조, 용, 조였는데 균전제를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조, 곡물, 용, 노동력, 조, 특산물을 내게 한 세금제도야. 그러나 안사의 난 이후 균전제가 무너지자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조용조도 무너지고 균전제가 없어져 빈부의차가 발생하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여름과 가을 2번 세금을 내는 양세법으로 바뀌었어. 군사제도는 부병제야. 농민을 병사로 복무시키는 제도지. 그러나 안사의 난 이후 국가가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부병제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직업군인제인 모병제로 바뀌었어. 고종은 당태종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침공하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했어. 백제와 고구려 둘 다 멸망시키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도와줬어. 당나라는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 싸운 달라스 전투에서 패한 뒤 나라가 혼란해져. 이 틈을 타 절도사 안녹산이 여러 장수를 불러 그들에게 거짓 칙서, 황제의 명령을 보여주면서 황제의 밀지에 내가 군사를 동원해 조정의 양국중을 토벌하라고 한다 면서 안사의 난, 안녹산의 난을 일으켰어. 그런데도 중앙에서는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고 지방에서는 절도사의 권력이 강화되었지. 거기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황소의 난이 대표적이었어. 황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야. 마침내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는 멸망하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나라를 정리해보자. 하, 상, 주, 춘추전국시대, 진, 한, 전한, 신, 후한, 삼국시대, 진이 멸망하고 5, 16국은 북조로, 동지는 남조는 아니지. 이 남북조를 통일한 게 수나라, 수나라를 이어받은 게 당나라.